네. 저는 분위기를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무서운데. 우선 문재인 정부 1년 든든하게 당청 관계를 잘 이끌어주신 추미애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먼저 드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문재인 정부 1년, 정부 여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1년 전 촛불 민심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조속하게 메꾸기 위해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가며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릴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해왔습니다. 최근 취임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7.4%입니다. 리얼미터에서. 이는 취임 직후 81.6%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취임 직후와 1년 후의 지지율이 같은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1년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이자 평가가 아닐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 1년의 가장 큰 변화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첫 단추를 깨웠다는 점입니다. 불과 몇 달 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의 군사 안보 긴장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변화는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기적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도 대화 기조를 놓치지 않았고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 4강 외교 복원 등 주변 국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결실로 평화의 제전을 천명했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부터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판문점 선언까지 한반도의 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고 종전과 평화체제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한반도의 가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당당한 주체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서 지난 1년간 갑질 근절 등 불공정 적폐 청산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특히 재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척결,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해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불공정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 정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금융권 채용 비리 근절 등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 현실화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시장 안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은 문재인 정부의 숙명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부름과 명령에 응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국민이 아파하는 민생 현장에 가까이 찾아가 아픔을 나누고 광화문 1번가 국민 청원 게시판처럼 국민들의 요구에 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해왔습니다. 5.18 기념식, 제주 4.3 추념식에서 야만과 왜곡의 세월을 견딘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는 모습이야말로 진정 국가의 기본을 다시 일깨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해온 국회의 책임자인 여당 원내대표로서 보람있고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길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제 첫 돌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께서 큰 응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뜻을 늘 엄중하게 받들며 민생과 민주주의 한 길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39시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온 힘을 쏟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몽리로 끝내 국회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두 야당의 민생 국회 거부는 명백한 국회 파탄이며 민생 파탄입니다. 아울러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위기 지역의 노동자와 청년들의 기대마저 처참히 짓밟은 것입니다. 국민의 애환과 고충은 어디 여당만의 몫입니까? 야당은 국민의 대변자가 아닙니까?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의 녹을 먹는 공당이 어떻게 국민의 애타는 절규를 이렇게까지 외면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당은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마저 파행시킬 수 없기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어찌했습니까? 김성태 대표는 절충안 만들자고 해놓고 돌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특검만 수용하면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하겠다고 해서 정치적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특검을 수용했더니 추경과 민생법안은 뒤로 한 채 특검만 먼저 처리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또한 국회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고 자유한국당 이중대를 다시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자유한국당의 천명으로서 톡톡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특검 주장은 지방정쟁용, 대선 불복용 특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재보궐, 남북정상회담 결의문 채택, 정부조직법, 민생법안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불신을 꺼트리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수도 없는 태업을 막기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안은 대선 불복 특검, 지방선거용 정쟁 특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방송법 역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어제 특검과 추경의 동시처리, 현실적으로 가능한 처리일자 재조정,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 명시는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내일 모레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원내 지도부로 넘겨서 차분히 협상하라는 양보안을 다시 제시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여당으로서 오로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특검 수용이라는 통 큰 양보에서 한 발 더 물러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당의 결단뿐입니다. 제가 제시한 7대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과 별개의 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 국회가 벌써 해결해 주었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전반기를 끝내는 국회에서 꼭 해결하자고 하는데 왜 대답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그 법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법, 중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가맹사업 공정화법, 화물노동자 처우 개선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법, 이 법들이 안 되겠으면 왜 안 되겠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 임기가 39시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우리의 대승적 양보안을 받아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민생 국회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민생 파탄으로 국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